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열사,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고 최수근 해병,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그리고 이번 숯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30분에 대한 국감이 있겠습니다. 일본 우리는 정상이고 저기는 프레이즈다. 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더국민대회 첫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우리 국민 여러분이 헌법재판소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마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헌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왜 안 하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재는 지금까지 5가지 쟁점을 다뤄왔습니다. 첫째, 비상계엄의 적법성. 저 무도한 한독수도 인정했습니다. 12월 3일 국무회의는 없었다. 비상계엄의 요건도 되지 않습니다. 12월 3일 이 대한민국에 천시가 있었습니까? 사변이 있었습니까? 준비상사태가 있었습니까? 오로지 있었던 것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목이 절규하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특검법은 한 번만 더 국회에서 채우기를 했으면 통과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두 번째, 포고령의 적법성. 대한민국 헌법은, 계엄법은 아무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도 국회의 정당활동을, 정치적 활동을 막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포고령 이름을 통해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위헌 아닙니까? 세
세 번째, 군대와 경찰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국회를 침탈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개혁을 해제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요. 총을 쏴서라도 끄집어내라! 문을 부숴라! 국기라도 부숴라! 곽정근 특정사령관이 절규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거짓말이라는 걸 정작 인정 못하는 것입니까? 거짓말로 군인을 2번 죽이지 마라! 그런 비겁한 대통령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번째, 군을 선관위를 침탈했습니다. 윤석열은 헌재에서 자백했습니다. 자기가 보냈다고. 다섯 번째,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위헌이 아닌 게 있습니까? 당연히지요. 그런데 왜 헌재는 결정을 못합니까? 헌법재판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인용을 걱정하십니까? 인용을 하면 윤석열 일당과 저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 주민들이 반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작전 속의 태풍 아닙니까? 조기 대선이 시작하면 우리 국민들은 새 시대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새 정부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2월 4일 새벽 저 괴물 윤석열은 재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군을 철수시키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그런 자가 헌재로부터 개혁을 해도 된다! 이런 판단을 받는다면 제2, 제3의 개혁을 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윤석열이 체포된 뒤에 경호관들을 만나서 권총을 어디다 쓰느냐? 나에게 권총이 있으면 이재명을 쓰고 나도 쏘겠다 저런 영부인 본 적 있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복귀하면 장담컨대 김건희가 권총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권총을 휘두르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망하고 외교가 망하고 대한민국은 망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죽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도 윤석열이 기각되고 각하해야 되겠습니까? 왜 헌재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이 자명한 사실을 외면하라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과거우면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윤석열에 대한 반연 선거만이 이 대한민국의 일상을 되찾아올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유한항쟁으로 우리 국민들이 쟁취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이 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 행사는 우리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에게 고소합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촉구합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은 당신들이 갖고 태어난 선부적 권한이 아닌 우리 국민들이 맡긴 일시적 권한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도 헌법 제1조 1항과 제1조 2항을 읊조리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명확한 조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구호를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감사합니다. 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주말을 반납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이신 야5당 당원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정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거짓말쟁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입니다. 지난주에 대덕구 당원동지들과 함께 이번 주면 끝나니까 손에 손잡고 역사의 현장에 반드시 와야 된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마지막인 줄 알고 올라왔는데 오늘 또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윤석열 즉각 파면을 한 목소리로 외치기 위해 세찬 봄바람을 뚫고 광화문에 모인 우리 모두를 위해 연대와 격려의 박수 함께 나눕시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개정 휴업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갖 흉흉한 소문들이 나돌아서 밤에 잠을 잘 못 이루시죠? 그래서 두려우신가요? 두려우신가요? 저는 요즘 꿈을 꿉니다. 12월 3일 국회의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가는 그 짧은 길이 자꾸자꾸 길어지는 꿈을 꿉니다. 12월 3일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도록 계엄군의 총뿌리를 온몸으로 막은 우리 시민들이 1980년 5월 광주처럼 피 흘리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꿈을 꾸시나요?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내란 세력들에게 이 땅의 주인이 우리임을 역사의 구비구비에서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우리임을, 앞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사람들도 여기 이 광장에 있는 우리임을 알려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세력들은 몹시 떨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비열하고 찌질한 짓을 보면 저들이 얼마나 두려운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의 두려움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8명의 헌법재판관들에게도 말합니다. 당신들이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한 줌도 되지 않은 극우 세력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은 여기 이 광장에 모여있는 우리들입니다. 당신들의 그 자리도 우리 국민들이 피땀으로 만든 것이고, 당신들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이 광장에 있는 우리가 용인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헌법재판관들은,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쫄지 말고 할 일을 하십시오. 함께 외칩시다. 내란 속에 즉각하면 헌재개혁단 촉구한다. 언제는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정의는 중립이 없다. 얼마 전 가톨릭 교황청의 유흥식 주기경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흥식 주기경께서는 대전 천주교 대전 교구장을 하셨습니다. 아셔요? 대전의 자랑이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지난 3월 21일 유흥식 주기경께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되도록 하는 일이 정의의 실현이며 양심의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 저 깊숙이 살아있는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정의의 판결이 무엇입니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오늘도 광장에 모인 여러분, 우리 지치지 말고 꺾이지 말고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갑시다. 그래서 다음 주
그곳으로 날아올라